키코 잘못된 설명 7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키코에 대해서 설명한 모든 것 중 12번째인데 잘못된 설명 이런 제목이 붙은 것은 7번째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설명 의무이며 가장 종합적인 설명이고 상당히 지루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앤장 피고의 진술요지 2013년 10월 15일자 이 문서 85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되는 문서인데 그것을 73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대법관님의 이 코멘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73페이지를 보면 그 바닥에는 74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것도 인용을 해왔는데 그 바닥에 보면 67%라고 67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되어 있는 은행의 문서를 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100만 불 이런 뜻으로 USD 1mm 이래 썼는데 이게 밀리미터지 밀리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타이핑 에러 뭐 이런 어셈블리 에러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뭐 그만큼 키코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설명하고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일을 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지만은 대단히 무거운 일을 할 때는 그 무게에 눌려서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깔아놓고 말씀드리면 이상훈 대법관님이 그분의 주장은 키코는 뭐 어려울 것이 없다. 구조를 몰라서 이해를 못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이 상품은 이러한 구조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그 설명 어떤 설명을 들어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고 얼마나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지 누구도 설명하기 힘든 것인지는 이 바탕되는 문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키코가 무엇인지. 우리 이것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키코가 무엇인지는 그 뜻이 명백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을 읽어보면 갑자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혼란이 일어납니다. 보면 knock-out, knock-in 적용 시작일부터 만기일까지 시장 환율이 코베리어 이하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빠졌습니다. 해당 만기일의 거래 만 소멸 이 이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이 붙음으로 하여 이 코베리어가 무너졌을 때 만기일 마지막 날에 거래되는 것만 소멸한다면 그 이전에도 어떤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당 만기일은 뭘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만기일에만 환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은행과 고객 사이에 환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만 때문에 다른 날짜에서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충분 설명이 아닐까? 이 만기일에 일어난 일만 설명했고 만기일이 아닌 날에 일어나는 일은 설명을 한 건지 다른 것에서 한 건지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키코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해가 정확한지를 의심이 생겼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B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콜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 옵션은
은행의 권리이며 고객의 의무입니다. 은행은 여기 초점을 맞췄을 때 키배리어가 무너지고 나서 시장의 환율이 942불보다 높으면 고객은 USD 100만을 942에 매도, 시장보다 낮은 값에 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인지, 매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콜 옵션의 권리자가 은행인지 고객인지도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키코 잘못된 설명 3에서 제가 대법관님들이 해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험이 없는 곳에는 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님들은 콜 옵션도 해지용 상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콜 옵션도 해지라면 그 주인이 그 콜 옵션의 권리자가 고객이라는 느낌도 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콜 옵션의 권리자가 고객인지 은행인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본 거래는 키 옵션이 무너지면 고객이 100만 불을 942에 매도해야 하므로, 그러면 고객의 의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객이 이런 의무가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매도하고 싶으면 50만 불이 아닌 100만 불을 매도해야 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 코멘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키코를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오버헤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대법원과 은행 측에서 계속 해왔고, 만일에 이것이 안전한 거래였다면 이 고객의 예상 달러 입수액은 100만 불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 100만 불에 맞춰졌다면 무슨 손실이 발생합니까? 손실 발생 안 하죠. 이 말이 여기 들어간 것은 은행 측이 지금 고객의 예상 수입액이 50만 불이다, 그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럼 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안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환차손이란 말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요 말을 딱 가지고 생각합시다. 앞뒤 다 제치고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해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해징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키코는 해징용 상품이라고 광고되었기 때문에 해징용을 사면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러하면 해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차손이라는 뜻은 수출업자의 경우는 환차손은 달러 가격이 내려갔을 때 해칭되지 않았으면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이 경우가 만일에 수출 기업이 100만 불의 달러를 입수하게 되었다면 그중 50만 불은
풋 옵션에 의해서 해칭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만 불은 아무런 해칭도 바라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것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달러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 수출기업은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환차손. 그리고 풋 옵션으로 해칭이 된 그 50만 불도 이 코어 베리어가 무너지고 나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환위험에 노출되고, 코어 베리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그 전체가 환위험에 노출되고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환차손은 그러한 것입니다.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하는 말은 해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하지 않은, 요 문장이 지시하는 안전하지 않은 이런 거래에서, 즉 이 특정 고객이 입수할 달러 금액이 50만 불인 그런 경우에 이 키베리어가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50만 불을 시중에서 사와서 은행에 갖다 주어야, 이 값에 갖다 주어야 하므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손실은 환차손이 아닙니다. 환차손이 아니고 계약 손실입니다. 그것이 계약 손실이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달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안전한 계약을 했다면, 즉 100만 불을 수입할 사람이, 100만 불을 수출할 사람이 콜 옵션 100만 불과 일치시켜 계약했더라면 계약에 의한 손실은 발생하지만은 그 실물의 손실이 아니라 계속 이익이 보고 있었다. 즉 환차익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실물 자산 이 이익이라는 건 환차익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차익이란 전문 용어를 왜 빠뜨리고 다른 말을 사용했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키베리가 무너졌을 때 안전하지 않은 이 키코 계약을 작성한, 키코 계약에 가입한 이 업자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50만 불에 대해서는 환차익을 포기하고 나머지 50만 불에 대해서는 키코 계약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계약 손실이지 환차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이 설명은 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님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도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다가 이 환차손이 이 문제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번에서 제가 키코 잘못해서 3번에서 지적한 대로 대법관님들이 해지가 무엇인지 분명한 개념이 없었고, 6번에서 지적한 대로 선도계약이 무엇인지 분명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법관님들은 거기서 선도계약과 선물환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선물환은 미래의 예상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고, 선도계약은 현재의 환율에서부터 이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바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차손이라는 데서 개념이 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이 상품이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설명을 들어보니 그 잘못된 구조를 이해했구나. 뭐 이런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착오죠.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5번 환차손 이게 해칭을 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되어 있죠. 6번을 갈라다 다시 와서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칭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이 말 자체는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해칭이 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까? 위험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인을 하면 좋다 그래서 사인을 한 거지. 이걸 읽어보고 다 이해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좋다 하니까 믿고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알았다면 이게 사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이 부분도 헷갈리고 이 부분도 헷갈리고 문장 자체가 문서가 정확한 문서가 아닌데 그걸 뭘 믿고 사인을 한단 말입니까? 인지 못하고 그냥 사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중의 환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함을 확인합니다. 이 말을 믿는 거죠, 그냥. 그럼 이거 믿어도 되는 말이냐? 믿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권고하는 대로 또 은행 측에서 주장한 대로 안전한 키코 거래를 했다면, 즉 예상수 금액이 100만 불인데 콜 옵션 100만 불과 이래 맞추어서 이렇게 키코 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환 리스크의 50%만을 해칭하기 위함이에요. 이래야 정직한 거죠. 그럼 이 문서가 맞지가 않고 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함이 이래 했으면 이거는 풋 옵션이 전부 다 해칭됐다는 이런 뜻인데, 그럼 이런 문서를 작성한 은행이 지금 저 기업이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럼 몰라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도 있어요. 워낙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은행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키코를 만든 사람에 돼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이 설명서를 작성하자면 여기 나오는 풋 옵션, 콜 옵션 두 개의 결합으로 이 키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A는 고객이 권리자이고 은행이 의무자이다. B는 은행이 권리자이고 고객이 의무자이다. 이 부분은 100만 불을 내놓으라면 반드시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것이 들어가 있고, 이 만이라는 말이 없애든지 아니면 이 만을 꼭 말해야 한다면 또 다른 설명, 만기일에 아닌 다른 날에 거래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환차손 대신에 키코로 인한 거래 손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칭을 아닌 결과 바로 나오니까 이거 바로 헷갈려가지고 이 말 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위험하지 않은 계약을 했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결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옵션은 일반적인 옵션에서는 콜 옵션, 풋 옵션의 행사가격이 다릅니다. 두 개 다 아웃 오브 더 마니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런 제로 코스트 실린더에서는 행사가격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행사가격이 하나를 합쳐놨다. 그런 설명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키코의 구조를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키코의 구조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효고 이 부분은 판결에서 무효로 이걸 부인돼야 됩니다. 이건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은행 측은 올바른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올바른 설명을 하는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키코는 올바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바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한국에서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습니까? 또 제가 성의껏 설명을 했지만은, 정성껏 설명을 했지만은 이 설명이 무슨 허점인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키코는 알 수 없는 제품이고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 우리가 이런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킬킬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험과 혼란을 설명했지만은 그중 위험의 초점을 가장 큰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6번과 관련된 건데,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은 키베리어, 그러니까 환율이 962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콜 옵션이 작동을 시작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것을 설명하려 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고 혼란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어쨌거나 962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고객은 아주 무서운 위험에 빠진다. 그 사실상 빠졌고요. 위험에 빠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즉 사후적으로 그런 위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 그러니까 큰 재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재앙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시장 환율이 아래로부터 942원에 접근할수록 은행이 유리해지죠. 942원이 넘어서면 은행은 큰 횡재를 볼 기회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962원만 한번 때려버리면 콜 옵션이 살아나니까 그 콜 옵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은행은 942부터 962, 20원 차이를 끌어올릴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종의 환율 싸움이 시작되는데 은행은 이것을 단숨에 예를 들면 하루에 20원을 끌어올려서 962원을 두드려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일단 942원 가까이 오거나 넘어서면 은행은 환율을 끌어올립니다. 환율을 끌어올린다는 그 구체적인 수단은 달러를 사들인다 이런 이야기죠. 은행이 달러를 사들인다. 그 방법은 이 은행이나 은행과 관련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그 주식을 팔면 원화가 확보되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외환시장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파도를 보았다. 그리고 962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것을 그 외환 투기꾼들이 알게 됩니다. 962원에 어떤 배리어가 있다. 이런 것은 투기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시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 이것을 두드리기 위하여 움직였다. 그 낌새를 채면 천하의 수많은 투기꾼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팝니다. 그러한 일이 IMF 환란기에는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수단을 보유하고 그러한 수단을 사용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은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 하면 이미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반면 수출업자들은 외환 투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조차 못하고 있고, 이것이 이 962원이 외환 투기 시장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투기 시장의 싸움은 양측이 팽팽한 세력으로 서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대립을 하는데, 이 키코에 관련된 이 시장에서는 한쪽은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쪽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당해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키코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나서 실제로 누군가 환투기를 했는가, 은행이 환율 조작을 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율 조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키코가 디자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잘못의 근본이 어디인지 밝혀지죠. 키코는 제작이 잘못된 것이지 뭘 잘못 팔았거나 설명을 잘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설명을 아무리 하려 해도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없고, 설사 설명을 잘했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본 잘못은 제작에 있고 거기에는 중대한 고의가 들어 있습니다.